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만렙 고수들의 특별한 투자 가이드 만렙박 주식 시작합니다. 시장의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시장인데요. 한 가지 희망은 시청자 여러분께는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만렙박 주식이 있다는 거겠죠. 오늘도 만렙 가이드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정훈 대표, 김도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국내 증시 점검을 해보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 단기 반등한 이후에 부담감을 좀 느낀 탓인지 상승 탄력은 둔화된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기 자금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정훈 가이드님. 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중국이 대규모 채권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관련돼 있는 뭐 화장품이나 이러한 섹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일부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부분들이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좀 불확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키 맞추기 이 현상이 나타나면서 당분간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시장에서 보면은 최근에 좀 가장 많이 올랐던 게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전력이나 전선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는 반면에 그동안 이제 소외됐던 뭐 게임이나 제약 바이오 쪽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도영 가이드님께서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실적 발표 시즌과 그리고 여러 글로벌 이벤트들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국은 코스피 2800 그리고 코스닥 900을 완전히 넘어서는 시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 대기 자금도 많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도 좀 보도되고 있고, 그리고 대기 자금도 대기 자금이지만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이 외국인의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20조 원을 넘어섰고, 그리고 지난해 말까지 순매도세를 유지했던 연기금 또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적인 변화 요인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AI 반도체 종목의 주가 흐름, 최근에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지연 이런 소식들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관련주의 수급을 조금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오히려 SK 하이닉스와의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88조 AI 반도체 투자 소식이 또 하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 모멘텀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실적이 나오면서 낙폭 과대돼 있거나 눌림목에서 어떤 지지가 되는 이러한 종목들에 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비중은 계속해서 크게 가져가도 될까요? 네, 일단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전히 좀 비중을 좀 크게 담아가도 좀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이 엔비디아의 이제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이 엔비디아의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약 11.76% 정도 상승한 246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좀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의 어떤 실적 발표가 국내 반도체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치를 좀 충족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관련주들의 수혜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되고 이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기대치가 충족되면 이 반도체 섹터들의 어떠한 이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주가 상승이 원래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리 주가가 선반영되어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반등이 좀 약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의 삼아서 좀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이 증권사들은 하반기 전망에 분주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가 반도체, 이런 IT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고 하면 하반기를 앞두고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김정훈 가이드님. 네, 먼저 하반기 쪽을 우리가 보면은 물론 이제 반도체 쪽도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2분기에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주들로 또 수급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은 좀 소외됐던 특히 제약 바이오라든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항공주라든가 게임 그리고 그러한 실적 개선주들 특히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손해보험 회사들이 1분기 최대 실적들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은 그 최대 실적을 낸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성향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로 일단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미국이 이 중국 견제로 인해서 조선주나 조선기자재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5월 말부터 해서 이제 6월 초에 미국의 종양암학회가 이제 열리는데 결국 제약 바이오들의 어떤 모멘텀이 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암학회와 관련해서 특별히 더 시장이 주목해야 할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보면은 유한양행과 그다음에 리가켄 바이오, 그다음에 ABL 바이오 외에 이제 HLB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의 어떤 글로벌 3상 인상에 대한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HLB가 미국의 FDA 승인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약 바이오의 어떤 모멘텀이 한번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두 가이드의 히든 유망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유망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만렙 박주식을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양한 종목과 투자 전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재테크 정보 앱 재테크존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투자 판단의 몫은 여러분께 있는 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훈 가이드님이 가져오신 히든 유망주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제약 바이오, 오래간만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한 4,300억 수준이고요. 의약품 원료,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그리고 특수영양식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업체이고요. 주 제품으로는 이제 우리가 활성 비타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대웅제약의 우루사 비슷하게 네. 좀 많이 유명한 알려져 비타민이 있는 있죠. 활성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그리고 뭐 위궤양 치료제 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신규 사업으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어떤 임상 실험과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또 히든 유망주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투자 포인트 또는 우려를 좀 해야 할 만한 부분, 저희가 네. 조심해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는 우리가 실적 부분을 좀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좀 특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 1분기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첫 번째 이제 그 흑자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가 이 기업의 R&D 부분이 굉장히 가치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사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R&D에 투자해야 될 비용이 이제 펀딩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이제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국내 일상 임상이 이제 순항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 발표에 따라서 글로벌 기술 이전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파이프라인의 임상 이상이 개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릴레이팅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눌림 현상이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보시면은 제가 한 20년 넘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봤던 게 광고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의 어떤 변동성이 좀 나오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 광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 연간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부각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적은 어떤가요? 2024년 1분기 이제 매출액이 한 1,507억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3.4%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151억 흑자 전환되면서 지금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2024년은 본격적인 어떤 흑자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대표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세무사 어떤 그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히든 유망주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임상 실험에 대한 어떤 성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은 주가가 급등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최근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증권사 리포트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5개월 정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최소 이제 한 30% 이상 수익을 기대하면서 하반기 기술 이전 금액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한번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가져온 이 히든 유망주 힌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